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43쪽에서 질문 9번과 1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9번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그 각변환 얘기했잖아요. 각변환. 그 각변환 하는 걸 이해했다면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각변환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각변환을 할 때는 변환의 기준이 되는 각이 여기나 여기, 그러니까 0이거나 파이거나 요럴 때는 함수의 종류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꾸고 여기나 여기를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혹은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함수를 바꾼다고 했죠. 그죠?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바꾸는 거고, 서연아 탄젠트는 뭐였지? 맞아, 탄젠트 분의 1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일단 변환의 기준이 되는 각이 2분의 파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사인이라는 함수를 바꿔야지. 그치? 바꿔. 코사인으로 일단 바꿔서 쓰고, 코사인으로 썼다면 여기 있는 세타를 그대로 그냥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 세타를 쓸 때 여기가 플러스든 여기가 마이너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무조건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판단하냐면 여기에 들어갈 부호를 판단하는데, 이 부호를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냐면 이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 보고 그 사분면에서 이 앞에 있는 원래 함수의 부호를 여기다 붙이는 거라 했어요. 그죠?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면 세타는 늘 예각으로 가정하라고 했으니까 세타는 늘 예각으로 가정해. 그러면 2분의 파이만큼 온 다음에 조금 더 간 거죠. 그죠? 플러스 세타니까 조금 더 갔어. 그럼 이게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2사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붙이면 변환이 끝난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써져 있는 사인 제곱 파이 플러스 세타. 자, 얘는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성빈아, 이번에는 변환의 기준이 되는 각이 파이죠? 그러면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니 아니면 그대로 가니? 그대로 그냥 사인으로 가고, 자, 요 세타 여기다 그대로 써준다고 했고요. 이번에는 얘가 얘가 몇 사분면일까? 3사분면이지, 그지? 파이만큼 간 다음에 조금 더 갔으니까 3사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뭐죠? 마이너스. 그럼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가현아, 그러면 변환의 기준 되는 각이 2분의 3파이네? 함수를 어떻게? 바꿔. 코사인으로 바꾸고 무조건 세타 쓰고. 그죠? 그리고 얘가 몇 사분면인가 따져보는 건데,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죠. 그죠? 2분의 3파이만큼 간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갔으니까 4사분면. 4사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뭐죠? 마이너스지? 그럼 그 마이너스를 여기다 띡 붙이면 된다. 그치? 이렇게 다 변환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다 여기 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제곱 붙이면 다 플러스 되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네 개는 첫 번째 건 그냥 사인 제곱이고요. 두 번째 게 아까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사인 제곱. 요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다 변환되겠죠. 그죠? 그러면 승우야, 이거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가 1, 요렇게가 1. 답은 2다. 그죠? 그래서 각변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변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삼각함수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라고 했죠. 이 규칙들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은 0도, x가 0도부터 파이 사이에 있을 때 요 방정식의 두근의 차는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그리려 그러면, 어서와, 이걸 그리려 그러면 편할까 불편할까? 좀 불편해. 왜냐면 이게 이렇게 평행이동이 돼 있잖아. 그치? 그리기도 불편하고 선을 그어가지고 어디서 만나는지 찾기도 불편해. 그죠?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좋냐면 이 x 더하기 4분의 파이 요거 자체를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엇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 코사인 t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리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서 그걸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코사인 t가 2분의 1이다. 원래 요게 2분의 1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 t가 2분의 1이다. 요걸 만족하는 t 값을 찾아볼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 요거 0부터 2분의 파이라는 범위가, x의 범위가. 그러면 x 플러스 4분의 파이, 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재허나 범위가 어딜까? x의 범위가 여기였으니까 4분의 파이 이상 응? 2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어떻게 해야 돼? 아, 곱해요? 더해야지. 2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해요.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9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우리는 요것이 이제 t의 범위니까 t의 범위가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9파이까지구나.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틀을 잡을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 줄 더 긋게. 5줄 긋게. 왜냐면 이번에는 2파이에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렸던, 연습했던 코사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위에서 떨어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한 칸 더 그릴게요. 여기까지 그리고, 요게 이제 원래 한 주기 2파이였죠. 여기가 파이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파이니까 그 옆에 칸. 요거는 혜원아 어디일까? 요 지금 한 칸이 얼만큼이죠? 요 두 칸이 파이 아니야? 한 칸이 2분의 파이죠? 그러면은 2파이에서 요만큼 더 갔으니까 요 라인은 얼마예요? 2분의 5파이입니다. 2분의 5파이. 자, 요런 상황에서 우리는 좋아. 요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제 코사인 t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 좋아.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찾을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라인을 그을게요. 2분의 1 라인을 이렇게 그을게요. 자,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만나는 지점이 여기 하나 보이고요.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하나 보이고 이렇게 보이거든. 요 중에 우리는 어떤 애들을 골라야 되냐면 이 범위에 들어가는 애들을 골라야 돼, 그지? 이 4분의 파이가 지금 요 점선 한 칸이 2분의 파이인 걸 생각해보면 4분의 파이는 이 점선의 반칸이죠. 그죠? 반칸. 그러니까 여기쯤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 라인이야. x가 4분의 파이 라인이고, 마찬가지로 요 끝에서도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여기서 여기에서 반칸 가가지고 이렇게 쭉 그어주면 여기가 x는 4분의 9파이 라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빨간 점선 사이에 있는 그래프 그 중에서 찾는 거니까, 아, 그러면 얘는 벗어나는구나. 얘는 벗어나고 요 놈과 요 놈이구나. 얘가 정확히 얼마인지 찾아보면 정확하게 내 그래프가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 자, 코사인의 값이 처음으로 2분의 1이 되는 지점. 얼마니?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각도. 몇 도? 60도. 60도면 호도법으로 3분의 파이, 그치?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지점이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면은 4분의 파이보다 큰 거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맞고요.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라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3분의 파이라는 얘기니까 이쪽 반대편에 요만큼의 길이도 역시 대칭성에 의해서 똑같이 3분의 파이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2파이에서 돌아왔다, 그치?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뺐어. 하유는 얼마지?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뺐어. 3분의 5파이, 그치? 3분의 5파이. 혹시나 해가지고 요 다음 것도 생각해보면 요 다음 거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을 더 간 거잖아요. 그쵸?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을 더 간 거니까 요 지점의 값은 얼마죠? 3분의 파이를 넣었으니까 3분의 7파이가 돼버리죠. 3분의 7파이. 이 3분의 7파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요 라인보다 더 어때? 얘가 더 큽니다. 그죠? 얘가 3분의 7파이가 4분의 9파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3분의 7파이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t 값이 지금 2개 나온 거예요. 요거랑 요거 2개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무슨 값이라고? t 값이야. 그치? t 값. t 값이 2개니까 이 t 값을 그대로 이제 누구 값으로 바꿔주면 끝날까? 우리는 x 더하기 4분의 파이 요거를 t로 잡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t 값이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 이렇게 2개가 나왔다면 이 t 값이 곧 x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한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x 값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4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치? 태연아 3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면 얼마야? (12분의) 파이. 그치? x값 하나는 12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다. 그러면 3분의 5파이 얘가 12분의 20파이잖아. 12분의 20파이에서 12분의 3파이를 빼는 거니까 12분의 17파이 이렇게 되겠죠. 12분의 17파이. 그죠? 그러면은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니까 12분의 16파이네. 12분의 16파이.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죠. 예. 두 번째 점이 네. 2분의 4파이에서 네. 3분의 파이를 더한 거예요? 2분의 3파이요? 네. 아니죠. 여기 2파이에서 이렇게 돌아온 거지.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생기니까 가운데 파이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분의 파이였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분의 파이가 돼야지. 그치? 그럼 2파이에서 돌아온다라고 생각해야지 대칭성을 잘 활용한 거죠. 그쵸? 물론 이거는 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t값 길이 빼도 됩니다. 요거에서 요거 빼도 답은 나와요. 그죠? 그렇긴 한데 이제 정확하게 x까지 찾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기 어려울 때는 그냥 그 지점 통째로 t로 치환하고 그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프 자체가 복잡해버리면 우리가 선을 그어도 이게 어딘지 못 찾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최대한 간단히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또 43초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10번이요. 10번. 10번은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20도다. 그럼 여기는 몇 도죠? 70도지, 그치? 70도. 그 다음에 내가 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탄젠트 20도는 뭐니? 이 그림에서 탄젠트 20도면은 그지? B분의 A죠. B분의 A. 그러면 탄젠트 70도는 뭐니? 요거분의 요거 아니에요? 요거분의 요거. 맞죠? A분의 B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20도랑 70도처럼 서로 간에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 서로 간에 더해가지고 90도가 되는 관계, 그런 애들한테 각각 탄젠트를 씌워놓으면 그 탄젠트 값이 서로 뭐가 돼요? 역수 관계가 돼요. 그치?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 20도랑 탄젠트 70도를 만약 곱한다면 이 값은 무조건 몇이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죠. 1. 이게 꼭 20도 70도가 아니라 여기 1도랑 89도 있지. 이것도 그런 관계 아니겠어? 1도랑 89도? 그러니까 1도랑 89도랑 더하면 얼마 돼? 1 된다는 거예요. 그럼 2도랑 누구? 탄젠트 2도랑 탄젠트 88도 더하면 1 되고 이런 식으로 맨 앞에 맨 끝에가 쫙 1, 1, 1, 1,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쭉 그렇게 되다 보면 마지막에 한 친구가 남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가 홀수개니까, 그치? 홀수개니까 마지막에 딱 가운데 있던 친구가 한 개 남을 텐데 그 가운데 있던 친구가 누굴까?
탄젠트 45도가 남아요. 그쵸? 걔도 1이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 되는 거예요. 탄젠트의 성질이죠. 또 43쪽에 질문 있나요? 43쪽까지? 없나요? 그럼 우리 삼각함수의 마지막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요. 얼마 지나면 이제 설날인데 메가리가 없냐? 혹시 나는 뭐 오늘 저녁에 출발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 그래요? 이따 동서 뭐다? 승우 뭐다? 서준이 어디 있어? 완전 밤에 출발해 서준이는? 어디 가는데? 서울?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출발해? 가서 막 며칠 자고 와요? 오, 좋은 가족이구만. 승우는 어디 가는데? 저 시골 어딘데? 광주 쪽에 가고. 전라도 광주? 아니 전라도. 경기도 광주? 네. 그렇게 멀진 않구나. 그래. 혹시 막 나는 저기 경기도권 벗어나서 저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갑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저 강진이요. 강진이 어디지? 전라남도. 전남까지 가요? 네. 야 대단하다. 어? 뭐야? 강진에 무슨 연고가 있긴 있어? 네 거기 할머니 집이에요. 근데 안 가요 보네? 네 맨날 가다가 이거는 안 가. 진짜? 그거 가면 연휴에 가면 막 한 6시간 7시간 밖에 걸리잖아요? 그걸 운전해서 가셔? 네. 내가 운전을 해보니 그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몇 시간씩 그 운전하는 게. 그렇게 가면 부모님한테 잘해드려라.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우리 삼각함수 활용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 나와요. 여기 사인 법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사인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메인이 되는 주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까지 설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좀 풀고 좀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내용들 해볼게요. 자, 지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집중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요런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을 하나 그리고 요 안에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때 여기를 뭐 A, B, C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얘들아 삼각형을 그리면 항상 이 A라는 꼭지점 맞은편에 A라는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 있죠? 요 변을 항상 우리는 소문자 A라고 쓸 겁니다.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라는 꼭지점과 마주보는 여기의 길이를 우리는 소문자 B라고 할 거고 C랑 마주보는 여기를 C, 소문자 C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요랬을 때 요 그림에서 우리가 어떠한 규칙을 찾을 수 있냐면 옛날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생각나요? 요런 각을 이 호에 대한 무슨 각이라고 부르죠? 그치.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주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는 어때? 똑같아.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 크기가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의 얼만큼?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까지가 원주각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성질을 좀 활용해가지고 자, 요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요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요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때 생기는 요 각의 크기 있죠? 요 각의 크기는 이 A라는 각과 어떨까요? 똑같이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치? 이 각의 크기 변하지 않아요. 요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를 내가 A 프라임 이렇게 불러볼게. 그러면 A라는 각이나 A 프라임이라는 각이나 각의 크기는 똑같은데 왜 굳이 요 빨간 선을 그었느냐? 이 빨간 선의 포인트는 지금 이 원의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 중심을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원의 성질 중에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요 선 우리 지름이라고 부르죠? 지름의 양 끝에서부터 이렇게 각을 만들면 그 각은 무조건 몇 도가 나오더라? 여기 지름이잖아. 요 지름의 양 끝에서부터 요 원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이어서 생긴 요 각 요거 무조건 90도가 나옵니다. 이 90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삼각형을 살짝 틀어준 거예요.
그럼 이 빨간 삼각형, 자, 요 빨간 삼각형에서 한번 대답해봐. 요 빨간 삼각형에서 sin A 프라임은 요거분의 요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요거가 이 원의 뭐라고? 지름이라고. 우리는 보통 삼각형 바깥에 붙어있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불러요. 외접원. 반대는 뭐지? 내접원도 있지, 그치? 근데 지금은 바깥에 있는 원이니까 내접원이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대문자 R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 빨간 선은 지금 외접원의 지름이잖아. 지름이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R이겠지, 그치? 2R. 그래서 여기가 2R이 되니까, 자, sin A 프라임은 뭐분의 뭐다 태어나? 얘하나 뭐분의 뭐다? 요 삼각형에서 요 각에 대한 사인 뭐분의 뭐다? A, B 편 있잖아요. 예. 저기 E 몰랐어 있는데. 주어가 뭐분의 뭐다? E R이네. 2R분의 A죠. 2R분의 A. 자, 그런데 여기 A 프라임이라는 각이나 A라는 각이나 영원아 크기 어떻댔지?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사인은 각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만 똑같다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sin A가 2R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런 구조의 식에서 요 자리랑 요 자리는 항상 서로 교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R은 sin A분의 그거랑 마주보는 변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A한테만 되겠니? 나머지 B랑 C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 이것들이 모두 다 2R과 같습니다 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요, 이 공식의 모양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언제 쓸 건지 알아야 돼. 사인 법칙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자,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렇게 한번 봐봐. 요렇게 보면은 얘는 지금 B라는 각과 B라는 변, 그리고 C라는 각과 C라는 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두 세트의 각과 변이 등장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뭐 30도인데 여기가 2야. 그리고 여기가 45도인데 여기를 몰라.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그지? 서로 마주보는 이렇게 두 쌍이 나와 있는데 두 쌍의 각과 변 중에 세 개는 알고 한 개는 몰라. 그럴 때 여기를 딱 X라고 잡고 이 사인 법칙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치? 어떻게? 마주보는 애들 세트니까 사인 30도 분의 누구 해야 돼? 사인 30도 분의 2는, 그치? 이 각과 마주보는 변. 그거는 누구랑 같다? 사인 45도 분의 X. 이런 식으로. 그치? 서로 마주보는 각과 변이 두 쌍 나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찾을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물론 ER이 들어가 있다. 지름에 관련된 문제도 풀 수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요렇게 요 세 개를 잘 보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니? 이 A와 B와 C의 비율 있죠, 비율. 요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그 밑에 있는 분모 sin A와 sin B와 sin C의 비율과 어떨까? 똑같을 겁니다. 이 분수의 값들이 일정해야 되잖아. 그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분수를 3개를 쓸 때 뭐 2분의 1과 뭐 4분의 2와 뭐 8분의 4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이 3개의 분수 서로 똑같잖아, 크기가. 그러면 그럴 때 요놈 대 요놈 대 요놈의 비율이나 요놈 대 요놈 대 요놈의 비율이나 어때요? 똑같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A 대 B 대 C의 비율이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율과 같아요
라는 요 세 변의 비율 관계, 세 각의 사인 값의 비율 관계,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치? 그래서 일단 요 공식의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있는 요거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그 밑에 거는 처음 요 모양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1번과 2번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3번은 방금 얘기한 거고, 그치? 세 변의 비율과 사인 값의 비율이 같다. 자, 그럼 요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 한 개만 먼저 해볼게. 자, 45쪽에 있는 1번 문제를 볼게요.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케이스랑 완전 똑같은 거죠. 자, 지금처럼 딱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요 45도라는 각이랑 요 A, 그리고 30도라는 각이랑 요 3, 딱 얘네가 세트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지? 그러면은 누가 해볼까? 윤서가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뭐분의 뭐는 뭐분의 뭐랑 똑같다고 해야 될까, 윤서야? 그냥 30 하면 안 되지. 우리 무슨 법칙 쓸 건데? 사인 법칙을 쓸 거니까. 사인 30도분의, 그치? 얘랑 마주보고 있는 3은 사인 45도분의 A, 맞죠? 이게 식입니다. 그지? 근데 사인 30은 얼마예요? 2분의 1, 여기 2분의 1 집어넣고, 사인 45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이렇게 집어넣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분수 두 개가 1대1로 딱 만났을 때는 어떻게 풀라 그랬지, 윤서야? 이렇게 그지? X자로 이 친구를 여기다 곱해주시고, 이 친구를 여기다 곱해주시고, 그러면 왼쪽은 2분의 3 루트 2가 되고 오른쪽은 2분의 1a가 될 테니까, 자, 어차피 A, 2 날려버려도 되죠? a는 얼마구나? 3 루트 2구나. 요렇게. 그치? 요럴 때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 자, 1-2번에는 지금 무슨 원이 그려져 있니? 재현아, 요런 원을 무슨 원이라 그랬지? 무슨 원? 삼각형의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지? 외접원. 그치? 그리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지금 몇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4라고 알려줬지? 아까 전에 우리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외웠던 사인 법칙의 기본 모양이 사인 A분의 A가 2R과 같다 이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상황에 맞게 그대로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치? 지금 요 각 30도라는 각과 마주보고 있는 데가 요거 A니까, 자, 요 자리에다가 30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우리가 A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R 자리, 여기 얼마 넣으면 돼요? 여기서 4 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사인 30 2분의 1분의 A는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 하나, 여기서 A가 얼마예요? 그죠? 요 식의 양변에 2분의 1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4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죠? 이런 게 간단한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다. 자, 그 옆에 1-1번 위에 문제랑 완전 동일한 문제거든요. 위에 문제 풀이 과정 잘 보면서 1-1번 답 찾아 놓으세요. 1-1번 해봐. 답 얼마 나왔어, 서준아? 2번, 그쵸? 2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서준아? 이거를 사인 법칙을 꼭 써서 풀어라. 사인 법칙을 꼭 써서 풀어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소문자 A로 써도 되겠다. 그지? 사인 90도분의 소문자 A는, 그쵸? 이 루트 3과 마주보는 각이 필요하니까 루트 3과 마주보는 각은 요 각이죠. 요 각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지. 그치? 사인 60도분의 얼마? 루트 3.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은 답은 인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푼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왜냐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니까? 특수삼각형이니까. 그냥 보자마자 1대 루트 3대 2인데 여기 루트 3이네. 그럼 A는 2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이죠. 근데 이제 사인 법칙을 꼭 쓴다면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와서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인데 이 코사인 법칙이 외우기가 엄청 헷갈려요. 이게 일단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A, B, C 달아놓으면 얘랑 마주보는 여기가 소문자 A, 여기가 소문자 B, 여기가 소문자 C인데 자, 코사인 법칙이란 언제 쓰느냐? 아까 사인 법칙은 이랬지. 서로 마주보는 각과 변이 두 쌍 나올 때, 그치? 서로 마주보는 각과 변이 두 쌍 나올 때 A, A, B, B 이렇게 나올 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었죠.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일단 변이 3개가 다 나오고요. 변이 3개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각 3개 중에 한쪽 거 요렇게가 등장하는 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뭐 요 변의 길이가 뭐 5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고 뭐 여기가 뭐 40 여기가 여기 각을 주는 게 낫겠다. 여기가 뭐 45도고 그다음에 여기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요럴 때 x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거는 지금 세 변과 각 하나 그 중에 미지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요럴 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아니면 세 변이 다 주어지고 이렇게 세 변이 다 주어지고 요 각이 얼마입니까? 여기 세타 이게 얼마입니까? 요럴 때. 승호야, 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 마주보는 각과 변이 몇 쌍? 두 쌍. A, A, B, B 요럴 때.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 코사인 법칙은 일단 각 몇 개와 멍 때리지 말라고. 각 몇 개와 각 하나와 변 몇 개? 변 3개. 그 중에 모르는 게 한 개 있을 때. 그치?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사인 법칙은 각 2개, 변 2개 요걸 가지고 풀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사인 법칙은 각 하나와 변 3개 요게 등장했을 때 쓴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이제 뭐 증명을 하는 과정이 뭐 여기다 뭐 수선을 내려가지고 뭐 길이를 표현해서 양변 제곱해서 같다라고 놓고 그 과정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걸 본다고 해서 크게 뭐 기억에 나지도 않고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잘 외울 수 있는 방법만 좀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코사인 법칙의 모양은 이런 느낌입니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게 코사인 법칙의 모양이에요. 눈에 잘 들어오니? 사인 법칙보다 훨씬 잘 안 외워지겠죠? 헷갈려 문자들이. 그치? 자, 코사인 법칙을 외울 때는 일단 아까 전에 코사인 법칙은 각 하나와 변 3개가 등장하는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먼저 봐봐. 문제에서 얘기한 그 각하고 마주보는 애 있지. 마주보는 애. 이 A라는 애는 혼자 움직입니다. 혼자. 솔로로 움직여요. 그럼 A라는 변 말고 나머지 변이 2개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 변 2개. B하고 C. 얘네 둘은 같이 움직여. 커플로 움직여.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항상 어떤 모양을 띠고 있냐면 솔로로 움직이는 애의 제곱이 커플들의 제곱의 합이랑 빼기 2배의 커플들의 곱에다가 코사인 솔로가 해당되는 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A하고 A가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 이렇게 똑같은 거고 나머지 둘씩 움직이는 데는 이렇게 여기도 여기라고 여기 둘이 같이 움직이는 데는 BC 들어가고 여기 같이 움직이는 데는 BC 들어가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의 모양을 이 모양으로만 볼 게 아니라 밑에 변형된 모양으로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움직이는 곳은 BC가 들어가는 것 되고 혼자 움직이는 데는 BC 말고 요 각하고 마주보는 솔로인 애가 들어가는 자리가 혼자 들어가는 자리다. 조금 바꿔볼게. 만약 여기를 B제곱으로 출발한다. B제곱으로 출발한다면 이제 B가 솔로인 거죠. 그죠? B가 솔로고 A랑 C가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야.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 A제곱이랑 C제곱 더한 거 빼기 2AC 그리고 코사인 저 반대쪽에 있는 솔로 B가 오는 거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게 약간
요 그냥 뭐 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외우는데 약간 도움이 되도록 요 부분만 이렇게 딱 보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만 딱 보면 요 부분은 무슨 느낌이에요? 피타고라스 느낌은 요렇게 하면 피타고라스 느낌이죠,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다가 뒤에 뭔가 꼬리가 달려 있는 그런 느낌, 그치? 아니면 뭐 나는 이걸 보자마자 요렇게 봤을 때 여기 요쪽 부분을 봤을 때 여기를 봤을 때 나는 이걸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이 생각나요. 완전 제곱식의 느낌으로 기억해줘도 좋고, 그치? 전체적인 식의 모양은 이렇다. 그리고 각 자리에 들어갈 문자들은 혼자 움직이는 녀석과 둘이 같이 움직이는 녀석을 구분해서 기억해줘야 우리가 식을 사용하기가 좋다.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그 기본적인 코사인 법칙 있죠? 요거를 모양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코사인 A를 기준으로 바꾼다. 코사인 A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요쪽에 있는 애들을 왼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이항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A제곱을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2BC 코사인 A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2BC도 없애. 이렇게 없애. 요렇게. 자, 요렇게 쓰면은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 A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 여기 밑에 둘이 같이 곱해져 있잖아. 여기는 커플이 들어가는 거고 둘이 더해지는 애들 커플 들어가고 뒤에 빠진 애는 솔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치? 얘 혼자만 따로 놀잖아. 따로 노는 자리는 솔로인 거고 같이 노는 자리는 커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각도와 마주보는 데가 항상 솔로 자리를 차지한다. 자, 이 공식이 좀 어느 정도 눈에 익어야지 우리가 문제가 잘 풀리거든요. 연습 좀 해볼게요. 한 30초 줄 테니까 코사인 법칙 내가 뭐 C로 시작하든 뭘로 시작하든 다 대답할 수 있도록 눈으로 좀 외워주세요. 이렇게 6개 물어볼 거야. 이렇게 6개. 누구한테 물어볼지 몰라. 자, 이렇게 6개 물어볼 거니까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잠깐 눈으로 외워보든지 손으로 써보든지 잠깐 외워봐. 형진이 이거부터 해봤습니다. 코사인 A는 보지 말고 에이 왜 그래. 시간 충분한데 딴 사람하고 너 다시 물어볼게 이따가. 이거. 자, 그러면 정재현 네. 똑같은 거 하면 이거 해봐. 이거 잘 알아요. 일단 느낌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느낌으로 시작해야지, 그지? 네. 그럼 어떻게 해? A 더하기 음 B 제곱 오케이. 뒤에 꼬리를 달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B AB 그치. 커플 자리 그리고 곱하기 어 사인 C 그렇지. 요거 맨 앞에 거 다시 오는 거지. 잘했고. 그 다음에 하윤이 코사인 A는 이 BC분의 그죠. 얘네가 그대로 오는 거야.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잘했습니다. 그쵸? 요 밑에가 커플이었잖아. 여기 커플 자리니까 여기 커플들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빼기 하고 요제 뒤에가 솔로가 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요거는 여원이가 한번 해볼까? 그치? 맞아요. 잘했고. 그 다음에 옆에 코사인 B로 시작하는 거는 이거 해볼까? 윤서 해볼까? 코사인 B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좋아요. 그 다음에 A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형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코사인 C는 김성빈 2A분의 2AB 분의 2A 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맞아요. 마이너스 c제곱. 그치? 요게 문제를 풀다가 자연스럽게 툭 나와줘야지 우리가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자, 아까 말했지만 언제 쓸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사인 법칙은 각 두 개와 변 두 개 사이의 관계가 필요할 때 쓰는 거고요. 코사인 법칙은 각 하나와 변 세 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45쪽으로 가볼게요. 45쪽. 자, 45쪽에 유형 2번을 보시면, 자, 이 문제를 보면서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이거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야. 그치? 변 3개잖아. 일단 A, 7, 8 변의 길이 3개 나왔고, 그리고 각의 크기 1개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고요. 자, 코사인 법칙에서 솔로가 되는 친구는 어떤 친구야? 내가 A를 구할 거라고 해서 A제곱은 이렇게 시작하면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A제곱은으로 시작하면 못 풀어. 왜? 이 식에서, 이 상황에서 솔로의 역할을 하는 변은 어느 변이니까?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이 무조건 솔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외운 공식이 적용되거든. 그쵸? 그래서 내가 A를 구할 거지만 출발은 뭘로 해야 돼? 7제곱은 이렇게 출발해야 식이 써진다고. 그치? A로 출발하면 이 각을 모르기 때문에 못 써요. 코사인 법칙을. 항상 주어진 각과 마주보는 애가 솔로다. 그러면 7제곱은 재현이 해봐. A제곱 8제곱 마이너스 2 A 8 여기가 커플 자리, 여기가 커플 자리였잖아. 그지?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 코사인 77과 마주보고 있는 요거 코사인 B 60도가 되겠지. 근데 코사인 60도가 얼마지 재현아?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2하고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지워져 버리는 거. 이렇게 코사인 60도 지워져 버립니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식이 뭐가 되느냐?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64 여기 빼기 8A 이렇게 됐으니까, 자, 넘기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3, 5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A는 3 또는 5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A가 3보다는 커요 했으니까 답은 5다. 5번.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공식만 잘 적용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2번도 해볼게요. 2-2번은 이번에는 세 변의 길이를 다 줬죠? 세 변의 길이를 다 줬고, 그 다음에 코사인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뭐 고민할 게 전혀 없네요. 그냥 우리가 외웠던 코사인 B의 모양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코사인 B의 모양. 하영아 뭐였지? 2 A C, 그치? 2AC 분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B 제곱, 맞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집어 넣어줄게. 집어 넣어주면 요 A랑 마주보고 있는 요 놈이 A고요, B랑 마주보고 있는 얘가 B고요, 얘가 지금 C인 거니까, 자, 그대로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3제곱 더하기 2제곱 빼기 B제곱 16 이렇게 되겠네. 4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분모는 12분의가 되겠고, 분자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인가요? 그죠? 9 더하기 4 13 빼기 16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됐네. 그치? B가 몇 도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코사인 B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코사인 B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답은 3번이죠. 그죠? 어렵지 않고요. 옆에 있는 2-1번 답 찾아주세요. 2-1번 위에서 푼 문제랑 똑같아. 2-1번 풀어. 자, 서준아 2-1번 답은 4. 그쵸? 4죠. 식도 한번 불러줄래, 서준아? 13은 9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C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답은 4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로 시작하느냐. 근데 이 누구로 시작하느냐의 기준은 뭐라고? 주어진 각과 마주보는 변. 얘가 솔로니까 얘의 제곱으로 시작한다.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운 거 그대로 쓰면 되지. 자, 답은 4고요. 넘겨봅시다. 지금 풀었던 거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뒤에 넘어가서 유형 3번으로 가면 이제 얘는 뭐냐면 요것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이 어떻게 생긴 삼각형이냐라는 질문인데 우리 옛날에 이제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다. 만약에 어떤 ABC에 대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했을 때 이 ABC에 대한 어떤 복잡한 식을 주고 그거를 인수분해를 잘 했더니 뭐 이런 모양이 나왔어.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은 0이다.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보면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라는 대답을 하죠? 기억 안 나? 요 놈이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어야 되잖아. 그치?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어야 되는데 근데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면 앞에 괄호는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양수끼리 더했는데 어떻게 0이 돼? 그럼 얘가 0이 안 되니까 무조건 뒤에 있는 괄호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식은 누가 생각나는 식이야? 피타고라스가 생각나는 식이지.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문제 유형이 있었단 말이죠. 또는 뭐 잘 풀어봤는데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리고 A 빼기 B는 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됐어. 그럼 요때는 승우야 무슨 삼각형이라고 대답해야 돼? 이게 제가 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거랑 둘 중에 하나가 0이지. 네. 앞에 괄호는 0이 될 가능성이 없죠. 없잖아. 그럼 뭐야? 뒤에 괄호가 A는 B 그래 A는 B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A는 B인데 왜 직각삼각형? A 네가 벌써 말을 한 거야. 네. 삼각형이 있는데 A랑 B가 똑같아. 무슨 삼각형이야? 아씨 까먹었겠다 그랬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뭐예요? 어? 특수 아닌데? 이등변 삼각형이지. A랑 B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처럼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가 라는 질문을 만나면 어떤 삼각형인가 이 질문을 만나면 뭐가 궁금하냐면 이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가 궁금한 거야. A, B, C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찾아봐. 이런 질문이거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A, B, C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자, 봐봐.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부터 봐봐. 사인 A. 사인 A는 우리가 외운 사인 법칙 중에 이런 부분 있잖아. 사인 A 분의 A가 뭐랑 같죠? 분수 말고 딱 뭐랑 같죠? 2R이랑 같지. 자, 그럼 여기서 요 자리와 요 자리는 항상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요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사인 A는 뭐라고 바꿀 수도 있어? 사인 A는 2R분의 A, 그쵸? 얘고 2R분의 A로 바꿀 수 있죠. 2R분의 A. 자, 따라서 얘는 2R분의 A라고 쓸 거예요. 선생님 2R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행히 이쪽에 또 얘가 있잖아, 그치? 얘는 뭐가 되겠어? 이거랑 똑같이 하면 2R분의 B가 되지 않겠어? 맞죠? 이렇게, 그치? 어차피 2R은 우리 지울 수 있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중간에 껴있는 이제 코사인 C, 요 놈은 이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바꾸면 되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자, 서준이가 해보자. 코사인 C가 서준아. 아까 코사인 법칙에서 뭐였더라?
그렇지.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됐었지, 그치? 맞죠? 네. 그래서 각각 이제 sin a, 코사인 c, sin b 자리에 요것들을 싹싹싹 집어넣으면은 좌변은 2 곱하기 2r분의 a 곱하기 2고고 우변은 는 2r분의 b 요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양변에 일단 뭐부터 날릴까? 2r 날립시다. 그리고 여기 2a가 요 분모에 2a하고 지어질 테니까 2a가 여기는 2a 이렇게 지우겠죠. 그죠? 그러면 좌변에는 분모에 b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양변에 그냥 b를 곱해주면 좋겠네. 그죠? 양변에 b를 곱해주면 좌변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됐고요. 우변은 b가 여기 곱해지면서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b제곱도 어떻게 돼? 없어졌어. 그럼 남아있는 건 a제곱 빼기 c제곱이 0이에요. 이렇게 남았으니까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주면 a 플러스 c, a 마이너스 c가 0이에요. 서윤아 무슨 삼각형이란 얘기야? 뭐 좀 크게? a랑 c랑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쵸? 결론이 나왔죠? 3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외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자, 똑같은 거니까 밑에 3-1번 해보시고요. 3-2번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3-2번은 살짝 어려운데 3-1번 해보고 가능하면 3-2번도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이 보고 따라하세요. 자, 여러분 보니까 그 코사인 법칙은 잘 외워가지고 여기까지는 썼는데 b 곱하기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a 곱하기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여기까지는 써놓고 나서 이게 정리를 못해가지고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어떻게 할까요? 삐삐 지워야지. AA 지워야지. 그랬더니 양변의 분모가 똑같이 얼마야? 2c. 그럼 양변의 2c를 뭐 해버려? 곱해야지. 양변의 2c 곱해야지. 그럼 2c도 어떻게 돼? 2c도 없어지지. 날라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랑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거랑 이것만 있는 건데 보니까 c제곱, c제곱도 똑같잖아요. 그럼 양변에서 c제곱 한 번씩 빼줬다 그러면 c제곱도 없어지지. 이것도 없어져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 남은 거는 b제곱 더하기 a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 이것만 남은 거고 아니 부가 틀렸구나. 이것만 남은 거고 그래서 넘겨주면은 이쪽은 2b제곱이고 이쪽은 2a제곱이잖아. 뭐예요 그러면? a제곱이랑 b제곱이 같은 거니까 a랑 b가 똑같다는 얘기지. a, b 양수인 게 보장되니까. 그럼 답은 뭐야? 1번입니다. 1번. 그지? 네.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되고 근데 이제 3-2번은 식이 복잡해요. 식이 복잡해가지고 3-2번은 자 정리를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자 먼저 출발은 옆에랑 마찬가지로 a 한 다음에 a 곱하기 자 여기다 코사인 법칙 여원이가 한번 불러줘. 코사인 a니까 여원아 뭐라고 쓸까? 2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 곱하기 자, 코사인 b니까 여기는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여기는 c 곱하기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2는 일단 지워도 되죠? 2는 지워도 되고 양변에다가 지금 양변에 있는 분모를 다 없애려면은 뭘 곱해야 돼요? 분모들을 다 없앨 수 있으려면 ABC를 곱해야지 그지? ABC 이 식 전체에다가 전체적으로 곱하기 ABC를 해볼게요. 자 곱하기 ABC를 해보면 이 첫 번째 분수 같은 경우는 AB가 지워지고 아니 BC가 지워지고 A 하나가 얘랑 곱해지잖아요. 그지? 그래가지고
a 제곱이 되고 a 제곱이랑 이제 원래 분자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곱해진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있는 덩어리한테는 a, b, c를 곱하면 a, c는 지워지고 b가 하나 추가되니까 b 제곱에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우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밑에 거 지워지고 c가 하나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치? 자, 이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할까? 전개시켜야죠. a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빼기 b의 4제곱은 a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빼기 c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지워지는 게 있네. a제곱 c제곱이랑 여기 a제곱 c제곱 지우고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이랑 여기 b제곱 c제곱 지우고 그죠? 그러면 뭐가 되니? 남은 게, 자, 남은 거를 우변으로 다 넘겨서 써볼게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 요거 그리고 우변에 요거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다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써볼게.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0은 자 a 4제곱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b제곱이랑 여기 a제곱 b제곱 합칠 수 있으니까 둘이 합치면은 2가 붙을 거고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 그리고 얘 넘어가서 플러스 b 4제곱 그리고 끝에 마이너스 c 4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보입니까? 요게 뭐라는 게 보여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보이죠. 그죠? 얘가 완전 제곱식입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인데 a 제곱 빼기 b 제곱의 제곱 이렇게 생긴 완전 제곱식이고 뒤에 있는 c의 4제곱 뒤에 있는 c의 4제곱은 마이너스 c 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지? 자, 이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 합차 공식이죠. 그치? 그래서 괄호를 2개를 열고요. 2개를 열고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앞에 게 만약에 0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0이 돼도 직각삼각형을 말하는 거고 이게 0이 돼도 직각삼각형을 말하는 건데 앞에 게 0이 되려면은 누가 빗변인 거예요? 혼자 부호가 다른 애가 빗변이어야 되잖아. 그치? 요거가 0이 되려면 이건 B가 빗변. 다시 말하면 각 B가 90도가 돼야 돼.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을 뜻하는 식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A만 부호가 다르잖아. A만 부호가 다르니까 이거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을 뜻하는 식입니다. 근데 둘 다 답이 되는가 하면 문제에서 조건을 하나 붙여줬어. 문제를 다시 보면 여기 A가 B보다는 큽니다 라고 그랬죠. 빗변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긴 변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거는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빗변이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시면 얘가 정답이다. 됐죠? 그 밑에 유형 4도 이제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한 3분만 쉬었다 하자, 3분만. 자, 46쪽에 유형 4번 보시면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실생활 활용 그랬는데 뭐 실생활 이래봤자 별거 없습니다. 삼각형이 등장을 할 테니까 그 삼각형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면 사인 법칙을 쓸 건가 코사인 법칙을 쓸 건가 요거를 잘 고민하시면 돼요. 자, 먼저 유형 4번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 일단 각이 몇 개 나왔니? 각이 2개 나왔잖아. 그리고 삼각형이면 각이 2개가 나왔다면 이것도 사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몇 도야? 60도지, 그치? 그러면 각이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변은 여기 하나 알려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AC의 길이, 요 길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문제의 조건을 딱 보면서 45도랑 마주보는 데가 X고 60도랑 마주보는 데가 15네? 뭐 써야 돼? 당연히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자 사인 법칙 싹 써주시면 태연아 누구분의 사인 사인 이거 오늘 대답하는 게 없어 김태현. 사인 몇 도? 45? 사인 45분의 45도랑 마주보는 데가 누구야? 너 지금 화면 안 보이니? 보이니? 그럼 여기 45도 있고 45도랑 마주보는 데가 누구냐고. 뭐겠니? x. 그러니까 사인 45분의 x는 사인 60분의 15 이렇게 적어야지. 그치? 자 그럼 사인 45가 2분의 루트 2 요거 2분의 루트 2로 바꿔주고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요런 거 x자로 곱하는 거죠. x자로 이렇게 곱하시면은 좌변은 2분의 루트 3x 우변은 2분의 루트 2 2분의 15 루트 2 그러면은 2분의 지워버리고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루트 3으로 나누면은 이거는 5 루트 6이 되겠네요. 그쵸? 5 루트 6 맞죠?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라는 생각만 하면 금방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4-1번 4-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4-2번을 먼저 해볼게요. 자 4-2번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B를 연결한 줄의 길이 요거를 지금 구하고 싶습니다. 요거를 구하고 싶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여기 길이 같은 거는 알잖아요. 벌써 요거 이게 지금 왼쪽 거 특수삼각형인 거 보이죠? 특수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는 서준아 얼마니? 4 그치? 이쪽도 알잖아. 여기도 특수삼각형이니까 이 길이 얼마? 6 그죠? 그러면 내가 이 A, B, C라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지금 4 알고 6 알고 자 30도니까 중간에 껴있는 요각 알죠? 요각 120도인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얼마냐 이걸 지금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은 세 변이랑 각 하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요럴 때 바로 태연아 무슨 법칙을 써야 된다?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그치? 자 코사인 법칙을 시작할 때는 항상 주어진 각과 마주보는 친구가 솔로라 그랬잖아. 주어진 각과 마주보는 요 x가 지금 솔로 역할을 하는 거니까 x제곱은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x제곱은 성빈아 한번 불러줘. x제곱은 16 더하기 36 마이너스 2 4 6 코사인 몇 도? 그 변과 마주보는 각도를 넣어야지. 120. 야 근데 여러분 코사인 120 구할 수 있습니까? 코사인 120 이런 거 구할 때 뭘 쓰는 거야? 각변환. 그죠? 각변환. 나는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정의로 찾는 게 편해요. 그럼 정의로 찾아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 각변환으로 찾습니다. 주로 120도면은 생각해봐. 120도면은 3분의 2파이잖아요. 3분의 2파이. 우리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찾는 중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아니야. 그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면 우리 아까 각변환의 기준각이 파이야. 기준각이 파이면은 함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함수 안 바뀌니까 그대로 코사인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있는 거 그대로 어디다 갖다 쓰라 그랬죠. 이거 쓸 때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그냥 여기 3분의 파이 그대로 갖다 쓰랬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호를 붙이는데 이 부호를 붙이는 기준이 뭐였냐면 이 녀석이 있는 사분면에서 얘의 부호였어요. 그럼 이 녀석이 몇 사분면인데?
2, 4분면이잖아. 2, 4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가 뭔데?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띡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입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치? 네, 이런 걸로 이제 각변환, 우리가 배웠던 각변환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끝에 붙어 있는 코사인 12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 있는 2랑 지워질 거고요. 요 부호도 바꿔주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요렇게 날려주고 요거 플러스로 띡 바꿔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52에다가 24를 더했네? 얼마죠? 52에 24 더하면 76인가요? 그죠? x제곱이 76이야. 남아있는 거 다 더해서 76. x제곱이 76이니까 x는 루트 76이고 꺼낼 거 꺼내면은 뭘까? 2루트 19. 그쵸? 2루트 19. 요게 그러면 여기 AB라는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4-1번은 위에 풀었던 4번과 똑같아. 4번과 똑같아. 자, 사인 법칙으로 풀어야 된다는 느낌이 풀풀 나죠? 답 찾아주세요. 4-1번. 자, 가연아, 답은 뭘까? 식 썼어? 우리가 지금 BC를 구할 거잖아, 가연아. 여기 X로 잡을게. 그러면은 X랑 마주보는 데는 57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변이 8이잖아. 그럼 반드시 우리는 8과 마주보는 각을 사용해줘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50도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아니죠. 50도, 57도면은 요거를 찾아서 얘랑 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지. 그럼 여기가 몇 도일까요? 73도죠. 73도. 73도하고 8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자, 가연이가 사인 법칙으로 식 하나 불러주세요. 사인 73도분의 8은 사인 57도분의 x. 네, 요렇게가 이 문제의 식이 되겠고, 그러면 사인 73도는 문제에서 말해줬어. 0.96이래요. 얘가 0.96. 그 다음에 사인 57은 0.84.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것을 어떻게 정리를 잘 할 거냐? 나는 x 찾을 거니까 양변에 얼마 곱해요? 그냥 0.84 곱하면 돼요. 그죠? x 찾을 거니까 양변에 0.84 곱하면 여긴 x만 남고요. 자, 여기 0.96분의 8이 있었는데 거기에 0.84 이렇게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쓰면 더 편하냐면 8을 혼자 쓰고 요 0.96하고 0.84를 이렇게 같이 쓰세요. 여기 쓰면은 0.96분의 0.84는 분모분자에 100 곱해버리면 96분의 8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약분을 최대한 시키면 얼마 될까? 8분의 7까지 약분됩니다. 그럼 8분의 7인데 앞에 8이 있잖아. 88 지워버리면 얼마 돼? 7 되는 거지. 7. x는 7, 답은 3번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44쪽 펴놓으시고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복습 좀 할게요. 자, 옛날에 중학교 때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요런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중간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삼각 B를 가지고 찾는 공식 기억나?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거 삼각비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3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 삼각비 단원에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왜? 요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삼각형의 높이인데 이 높이가 A 사인 세타거든요.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은 얘가 밑변인데 얘가 높이고 2분의 1 필요하잖아.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붙여주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공식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얘랑 세트로 같이 배운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 요거 서준아 뭐 그린 것 같아? 평행사변형 그린 거예요. 그죠? 평행사변형에서 자, 이렇게 A랑 B랑 중간에 세타. 그럼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뭘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삼각형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봐. 이렇게 봐. 결국 이런 삼각형이 몇 개 붙어 있는 거야? 2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요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그럼 2개 붙어 있으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2분의 1만 없어지면 되겠네. AB sin 세타가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배웠어. 요게 끝이야. 요 세 번째 거. 자, 여기서 요렇게 생긴 사각형. 이거는 뭐 사다리꼴도 아니고요.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아무 사각형도 아닙니다. 자, 요러한 사각형에서 내가 이렇게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고 요 대각선을 A, 요 대각선을 B라고 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뭘까? 아무도 기억을 못하냐? 사람 이렇게 많은데. 배웠나요? 놀랍게도 아까 전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아요. 물론 A, B가 바뀌었지. 아까는 요 두 변이었고 이번엔 대각선인데 이번에도 두 대각선 하고 요 사이에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 그리고 2분의 1 하시면 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냐면 요 초록색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 붙여 넣고 또 한 개 더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 초록선들은 서로 다 길이도 같고 평행한 선이에요. 마찬가지로 요 빨간 선도 여기다 이렇게 하나 붙여 넣고요. 또 여기다 한 개 더 이렇게 붙여 넣으면 자 보세요. 겉에 지금 뭐가 만들어졌죠? 이렇게가 뭐예요? 평행사변형이잖아. 그치?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이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요 놈의 넓이를 찾고 있는 거니까 겉에 있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얼만큼이겠구나? 절반이겠구나. 그래서 다시 2분의 1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치? 자, 중학교 때 넓이 공식 이렇게 3개 배웠어요. 삼각비 단원에서. 삼각형은 2분의 1 AB sin 세타, 평행사변형은 AB sin 세타, 일반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을 AB라고 했을 때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3개. 딴 거는 까먹어도 얘들아. 요거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 삼각형에 대한 거. 요거는 까먹으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오늘 배운 거를 추가를 시키자면 자, 봐봐. 우리가 이 사인 세타를요 오늘 배운 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봐봐 이 삼각형에서 지금 요 변이 A고 요 변이 B면 요 변이 뭐예요? 요 변이 C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세타라고 적혀있는 이 각은 C라는 변과 마주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대문자 C에 해당되는 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이 공식에 사인 세타란 결국 사인 C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오늘 배운 사인 법칙을 생각해보면 사인 C분의 C가 2R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사인 C랑 2R이랑 자리를 바꿔주면 사인 C 자체가 뭐랑 똑같냐면 2R분의 C랑 똑같아.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 일단 분모에 있는 게 뭐예요? 분모? 요 2랑 요 2R이 만나서 4R이 만들어졌죠. 4R. 그리고 분자가 깔끔하게 어떻게 됐어? A, B, C 이렇게 됐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식을 우린 찾은 거예요. 4R분의 ABC. 근데 얘를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세 변의 길이와 요거 이 대문자 R이 뭐였지? 외접원의 반지름.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 요것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세 개는 중학교 거 반복이었고요. 요것만 하나 새롭게 배운 거예요. 요것만 하나. 자, 그러면 방금 말한 이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한 문제 풀어볼게. 49쪽으로 가봐 얘들아. 49쪽. 자, 49쪽에 16번을 한번 봅시다. 16번. 이 문제에서 있잖아. 루트 3은 있죠.
무슨 원의 반지름이니? 루트 3은 여기 있는 요 원은 지금 외접원이 아니죠. 요건 무슨 원이에요? 내접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은 주로 무슨 문자를 쓸까? 소문자 R을 씁니다. 소문자 R. 그치? 소문자 R이 지금 루트 3인 거고, 이 문제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그럼 대문자 R은 얼만데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쵸? 여러분 중학교 때 또 어떤 걸 배웠냐면 지금처럼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어요. 요거는 많이 썼던 거라 기억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ABC의 넓이 뭐더라? 하윤이가 알 것 같아. 2분의 1. 뭐 하나 빠졌다. R 괄호 A 플러스 B 플러스 C. 맞아, 요거. 이게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식만 그냥 딱 보고서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원리를 알아야 돼. 간단하거든요, 원리가. 요렇게 자르면 돼요. 요렇게 자르면 봐봐, 내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걸 밑변으로 보고 이거 R을 높이로 보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럼 6을 밑변으로 보고 높이를 루트 3으로 보면 되잖아.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럼 10을 밑변으로 보고 요거를 높이로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 세 변의 길이에다가 높이에 해당되는 루트 3을 곱해주고 2분의 1을 곱해준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자 방금 얘기한 이 식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고 좀 전에 앞에서 배운 대문자 R이 들어가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우리 이걸 찾을 수 있겠죠. 자, 얘부터 써볼게요. 얘는 2분의 1 한 다음에 소문자 R은 루트 3이니까 루트 3 넣어주시고 자, 셋이 더했다. 세 변의 길이 더하면 얼마 나와? 30 나오죠? 30? 30. 그러면 결국 얘는 15 루트 3이 되겠네. 15 루트 3. 자, 그리고 우리는 방금 전에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어떤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배웠냐면 4R분의 ABC로도 구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이 15 루트 3이 4R분의 ABC하고 같아야 되겠네. 그죠? 15 루트 3도 넓이고 이것도 넓이니까 자, 15 루트 3은 4R분의 ABC 6이랑 14랑 12랑 곱해. 그럼 얼마죠? 840입니다. 840. 그러면은 먼저 4랑 약분부터 시킬까? 4랑 얘랑 약분시키면은 210인가요? 210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자리 바꿔주면 대문자 R은 15 루트 3분의 210입니다. 그럼 15하고 210도 약분된다. 15하고 210 얼마 될까요? 14 됩니다. 14. 그럼 루트 3분의 14니까 유리화 시켜주면은 답은 뭐예요? 3분의 14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3분의 14 루트 3. 이런 식으로 요 4R분의 ABC라는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47쪽으로 가봅시다. 47쪽에 5번 볼게요. 5번. 47쪽에 5번. 세 변의 길이가 A578. 578인 삼각형의 넓이는 그랬어요. 578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배울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5, 여기가 7, 여기가 8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어떻게 구하지? 세 변만 하는데? 직각삼각형도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한 각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해요. 그죠? 최소한 이거 세 각 중에 한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알아야 그래야지 방금 우리 복습한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통해서 얘의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한 각에 대한 사인 세타 이걸 찾고 싶은데, 자, 지금처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내가 한 각에 대한 정보가 궁금할 때는 일단 시작은 뭘로 해야 될까? 요 상태에서 내가 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 그럼 일단 시작은 뭘로 해야 돼? 코사인 법칙으로 하는 거지. 세 변이 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먼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찾으면 그 코사인 세타 값을 가지고 뭘 찾을 수 있어? 사인 세타 값을 찾을 수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얘의 넓이를 찾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자, 그래서 해볼게요. 여기를 세타라고 잡고서 코사인 세타 먼저 찾을게요. 코사인 세타 먼저 찾을게. 자, 오늘 배운 코사인 법칙으로 갈 겁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하영아, 이럴 때는 누가 솔로야? 7이 솔로야. 7이 솔로. 그치? 자, 그럼 분모에는 2 곱하기 커플이 들어가는 거니까 2 곱하기 누구 해야 돼? 5 곱하기 8 들어가고, 자, 커플 그대로 5제곱 더하기 8제곱 한 다음에 빼기 솔로 제곱이지. 7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80분의 얼마냐면 40입니다. 2분의 1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에요. 아하, 그러면 몇 도란 얘기야? 세타가 60도란 얘기입니다. 60도. 그치? 아, 여기가 60도구나. 그럼 얘가 60도면은 쉽네. 그럼 이제 이 공식 그냥 쓰면 되겠네. 그쵸? 자, 얘의 넓이 S는 2분의 1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각의 양 옆변을 쓰는 겁니다. 그치? 내가 60도 사용할 거라면 그 양 옆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 얼마야? 2분의 루트 3.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10 루트 3이 됩니다.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세 변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5-1번은요. 5-1번은 이 방금 위에 문제랑 순서는 똑같은데 계산이 조금 더 어려워요. 아까는 60도라고 바로 각도가 딱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 자, 얘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돼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다. 그럼 요거를 세타라고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도 출발은 뭐부터 먼저 찾는다, 성빈아? 코사인 세타부터 먼저 찾아서 그걸 가지고 뭘 찾아? 사인 세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찾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게요. 주혁이가 해볼게. 이때는 누가 솔로야? 5가 솔로니까 이거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그대로 여기다가 3의 제곱 7의 제곱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분모가 42가 되고요. 분자는 33인가? 33 맞니? 33 맞니? 33이라는데? 그럼 약분시키면 어떻게 돼? 14분의 11이지. 그치? 아, 코사인 값이 14분의 11이야. 나는 뭘 찾아야 되는데? 나는 사실 코사인이 궁금한 게 아니었잖아. 뭘 찾고 싶었지? 사인 세타를 찾고 싶었지. 사인 세타를 찾고 싶은데 코사인이 14분의 11이야.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려라. 그치? 그려서 찾으면 돼요. 피타고라스 돌리는 게 조금 계산이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그려서 찾으면 찾아지지. 자, 여기를 세타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세타라 잡으면, 자, 코사인 세타가 14분의 11이니까 여기가 14고 여기가 11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x라고 잡고 피타고라스 돌려. 14제곱은 11x제곱 플러스 11제곱 되니까, 자, 14제곱 196이고요. x제곱 플러스 여기는 121이죠. 그럼 얼마지? x제곱이 75가 되겠네. 그죠? 그럼 x는 얼마지? 5루트 3이 되겠네. 그치? 아, 여기가 5루트 3이구나.
그러면 이 그림에서 그대로 사인 세타 가져올 거니까 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이야? 14분의 5 루트 3이야. 선생님 여기다 그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사인은. 그죠? 왜? 이 세타라는 각은 아무리 커봤자 둔각이거든? 이게 180도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세타가. 그치? 90도는 넘어갈 수 있지만 180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에서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사인은 1, 4분면 2, 4분면 다 플러스잖아. 그치?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지. 근데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14분의 5 루트 3이고, 그럼 이제 넓이 구하면 되겠네. 2분의 1 하고, 자, 세타의 양 옆변 3 곱하기 7 곱하기 방금 찾은 사인 세타 14분의 5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지우면은 여기 2되니까 4분의 15 루트 3 이렇게 넓이가 나오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사인 세타 값을 찾아서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5-2번까지만 할게요. 자, 옆에 5-2번은 역시 삼각형의 세변이 주어져 있긴 한데 정확히 읽어보니까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게 아니라 뭐가 주어졌어? 길이의 비율만 주어졌어. 그쵸? 길이의 비율만 주어졌어. 자, 그래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데 이번엔 비율만 주어졌으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가야 되죠. 그쵸? 2K, 3K, 4K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자, 방법은 똑같이 갈 겁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잡고요. 자, 먼저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찾고 그걸 통해서 사인 세타를 찾고 그걸 통해서 넓이를 표현할 거예요. 자, 코사인 세타부터 가볼게. 여러분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때는 K를 안 붙여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건 세타라는 각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K들 붙여봤자 어차피 다 지워져요. 그죠? 그래서 2, 3, 4로 놓든 2K, 3K, 4K로 놓든 코사인 법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편하게 K 지우고 갈게요. 자, 이렇게 그냥 9분의 2제곱 더하기 4제곱 빼기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6분의 20에서 9 빼서 11인가? 맞죠? 그러면은 16분의 11이 코사인 값이고 그걸 가지고 사인 세타를 찾고 싶으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그려라. 코사인이 16분의 11이 되도록 그려라. 그래서 여기를 세타로 잡고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11이니까 자, 피타고라스 돌려볼까? 암산 좀 때려봐. 16의 제곱에서 11의 제곱을 뺐다. 135. 135는 몇 루트 몇일까? 135는 몇 루트 몇일까? 얼마? 5 루트 7? 135가 9 곱하기 얼마죠? 9 곱하기 15잖아. 그치? 그럼 뭐야? 3루트 15죠? 3루트 15. 그치? 아하, 그럼 요 그림에서 사인 세타의 값이 16분의 3루트 15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제 표현을 해볼게. 세타의 양 옆변이 필요한 거니까 자, 2분의 1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K 붙여줘야 돼. 그치? 요 변의 길이들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4K 곱하기 사인 세타가 16분의 3루트 15였어.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여기서 2 하나 날려주고 여기 4 날려주면 여기 4분의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4분의 3루트 15 K제곱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성빈아 뭐 찾은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생각 잘해. 이게 지금 뭐 구한 걸까? 저게 3루트 15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 식인 거야 이게? 사인 아, 이게 사인 세타를 나타내는 식인가요? A 삼각형의 넓이. 그래,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지. 근데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를 했으니까
3루트 15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분수 자체가 3루트 15가 돼야 된다. 그 말인즉 얘랑 얘가 어떻게 될 거다?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k제곱이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그치? 여기서 k가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k가 2니까 요게 4짜리고 요게 8짜리고 요게 6짜리 삼각형이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8, 5번이 되겠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밑에 남아있는 문제는 좀 쉬운 거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건 여러분들 한번 풀어와 봅시다. 풀만 하거든요. 풀어와 봅시다. 그래서 47부터 49까지가 숙제고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그 8회차 프린트 있죠? 8회차 프린트에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숙제는 요 47부터 49하고 8회차 하고 요만큼이 다음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장은 그러면 46까지만 받읍시다. 교재 도장 46까지 받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7회차 프린트 제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